사이버 보안을요, 거대한 탐정 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자는 항상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단서를 쫓아서 다음 범죄를 막아야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진짜 상상도 못한 새로운 공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쵸?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전 세계 경찰들이 공조수사팀을 뚜리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공격의 단서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바로 그 협력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에일리언 볼트의 오픈 위협 교환소, 줄여서 OTX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증거가 다 모이는 글로벌 과학수사 연구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연구소에 모인 증거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위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OTX에서는요, 모든 정보의 기본 단위를 펄스라고 불러요. 이걸 저희 탐정 비유에 맞춰보면 이 펄스 하나하나가 바로 사건 파일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펄스, 즉 사건 파일을 열어보면 사건 개요라든지 누가 공격을 당했는지 같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저 마지막 항목, 침해 지표, 영어로는 IOC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가 되거든요. IOC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범죄 현장에 남은 디지털 지문이에요. 이건 그냥 악성 코드 이름만 보고 찾는 옛날 백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공격자의 행동 그 자체, 그 흔적을 추적하는 훨씬 더 똑똑한 방식이죠. 이 디지털 지문은 악성 IP 주소나 URL처럼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일의 고유 식별값인 해시입니다. 파일마다 딱 하나만 있는 고유한 값이라서 사람 지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SHA-256 해시는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발견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단서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디지털 증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OTX에서 관련된 펄스를 찾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 형식 중에서 우리는 오픈 IOC 포맷을 선택해서 받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방금 다운받은 오픈 IOC 파일을 메모장 같은 걸로 그냥 열면 왼쪽처럼 거의 암호문 같은 XML 코드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전문 도구로 열면 오른쪽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이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전문 도구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알아서 파싱, 즉 분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 정보만 쏙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올바른 도구를 쓰는 것. 우리는 이 암호 같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맨디언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IOC 에디터라는 전문 도구를 쓸 겁니다. 이게 바로 원석 같은 데이터를 보석 같은 정보로 바꿔주는 마법의 열쇠인 셈이죠. 자, 이제 개별 단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알았으니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단서들 뒤에 숨어있는 범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보죠. 네, 맞아요. 이 지문들은 절대 아무렇게나 남겨진 게 아니에요. 각각의 IOC는 특정 공격 그룹이나 악성 코드 패밀리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OTX가 얼마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200만 개가 넘는 침해 지표, 100개가 넘는 알려진 공격 그룹, 그리고 17개 산업군에 대한 정보가 다 모여 있어요. 바로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범인을 가리키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콕 집어서 살펴볼게요. 바로 금융권을 노렸던 어떤 공격에 대한 펄스입니다. 이 펄스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카바낙 그리고 핀세븐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두 금융 공격 그룹 사이의 관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각기 다른 URL이나 IP 주소 같은 단서들이 보이죠? 심지어는 특정 악성 코드 패턴을 콕 집어 찾아내는 규칙인 야라 룰까지 공유되고 있어요. 이 모든 단서들을 쭉 맞춰보니까 그 배후에 어누낙이라는 똑같은 공격 그룹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고 범인의 윤곽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디지털 탐정의 수사 과정은 딱 이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협 정보를 찾고 증거를 다운로드하고요. 그 다음엔 올바른 도구로 분석해서 공격자가 누군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그 정보를 우리 시스템의 방어벽에 적용해서 실제 위협을 막아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집하고 분석한 IOC는 그냥 정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회사 보안 장비에 입력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알려진 위협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이 디지털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커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을 쫓아서 그걸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로 만드는 과정, 좀 흥미로우셨나요?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